자,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리깅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큐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Shift D를 눌러서 Z축으로 얘를 복사를 해서 위로 올려놓고 스케일을 조금만 줄일게요. 자, 이 상태에서 GZ로 한 번 더 위치를 잡고 Shift A 눌러서 실린더를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실린더를 가지고 오고 스케일 줄이고, 자, 로테이트를 시켜서 지금은 Y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게요. 얘를 마이너스 90도로 각을 주고 GZ 눌러서 다시 위치를 잡고, 프론트 뷰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오브젝트가 나왔는데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회전하는 바퀴를 가진 어떤 로봇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지금 요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해서 총 요 맨 위에 있는 애를 헤드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자, 헤드라고 이름을 짓고 요 세 개의 값을 컨트롤 P를 눌러서 페어런츠로 묶을 거예요. 자, 페어런츠로 묶을 때 오브젝트 타입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라면 오브젝트 킵에서 트랜스폼 값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브젝트 부모 지정을 트랜스폼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 트랜스폼에 해당하는 게 뭐 있었죠? 회전하는 거, 스케일 하는 거, 그 다음에 로테이트가 회전이고 스케일 위치 지정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자, 얘를 잡아 놓을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헤드만 잡고 G에 X로 이동을 할 때 당연히 따라가죠. 그럼 얘네 지금 누구한테 귀속이 되어 있는 애들이냐면 실린더나 큐브나 모두가 이 헤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줄 때 얘가 뭐 패스를 따라간다 그러면 헤드만 패스를 연결시켜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리깅을 박을 때 Shift A를 누르면은 아마추어라고 있을 거예요. 이 아마추어를 갖고 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뿔이 볼록 튀어나와요. Alt Z를 눌러서 투명한 상태로 볼게요. 아마추어는 우리가 이제 눌렀을 때 이렇게 볼록하게 막대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막대기를 우리가 본이라고 불러요. 아웃라이너를 열어서 보면은 아웃라이너 안에 그 아마추어라고 들어와 있고요. 그 아마추어 안에 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그 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익스트루드와 인서트 페이스만 있으면은 블렌더는 모든 게 다 끝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본도 인서트 페이스가 돼요. 에디트 모드 상태에서 제가 스케일을 살짝 줄일게요. 스케일을 살짝 줄이고 얘를 Z로 밑으로 내린 다음에, 자, 얘가 아까 나올 때 우리 요 가운데 있는 오리진을 기준으로 나왔거든요. 이 오리진을 기준으로 나와서 제가 얘를 위치를 지금 밑으로 내리고 Shift D를 눌러서 이렇게 복제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겹치게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자, 복제를 했더니 여기 본 1이라고 나왔죠. 자, 요거 우선 지울게요. 본을 델리트 할 거예요. 그러면 익스트루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쪽에 있는 애를 팁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루트라고 해요. 저는 지금 위로 하나 뽑을 거라서 팁을 누른 상태로 익스트루드 단축키 2죠. 자, 그리고 움직였더니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요. Z축으로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보니까요. 여러분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얘가 지금 하나예요. Shift D 했을 때는 복제해서 이 뼈를 카피를 시켜서 새로운 뼈를 추가를 했다면 얘는 이미 메쉬 데이터도 그 안에서 면을 뽑아낸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를 해가지고 뽑아내는 것 뿐이에요. 익스트루드해서 밑으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자, 내가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전에 위에서 익스트루드해서 옆으로 뽑아냈을 때 본이 여기에 귀속되어 있는 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아래 루트를 클릭하고 익스트루드를 해서 밑으로 뽑아냈을 때는, 자, 새로운 본이 태어났어요. 자,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얘기인 즉슨 결과적으로 누구냐면 위에 있는 팁은, 자, 자기 안에서 작은 개체들을 계속 뽑아내고
밑에 있는 얘는 자, 새로운 애를 마치 카피하듯이 뽑아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메인을 이제 만드는 방법마다 조금씩 다르고 오브젝트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허리뼈를 기준으로 위로 뽑아 올려요. 옆으로 펼쳐내고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계속 올라오니까 이 본이 서로한테 귀속이 되는 거예요. 메인에 처음에 가져왔던 그 본에 하위로 이렇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익스트루드를 하고 옆으로 뽑아내고 익스트루드를 하고 옆으로 뽑아내서 팔도 자 여기 팁에서 이어서 나가게, 그래서 팁에 귀속되게끔.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도 이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애들 왼쪽 오른쪽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이 애니메이션들이 먹히지가 않아요. 왜 안 먹히냐면 이 애니메이션이 에디트를 해제라고 애니메이션이 먹혀서 얘네들이 하다못해 얘가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이 본하고 서로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다 보면은 이 본이 헤드는 기억하는데 요 밑에 있는 큐브는 기억을 못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헤드가 페어런트인데 왜 그 안에 있는 애들을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한 덩어리가 아니고 얘가 할당받은 애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전부 다 합체를 시켜요. 합체시키는 방법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parent, 두 번째가 join. 근데 지금 봤을 때 parent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는 안 되네. 자, 그럼 지워버릴게요. 자, 지우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을 하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로봇이에요. 지금 이 로봇 같은 경우는요, 바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디를 하나의 더미로 만들었어요. 각각의 파츠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부 다 제가 컨트롤 J를 눌러서 조인으로 하나의 더미, 메쉬 더미로 만들어 버린 상태예요. 그 대신에 제가 여기 휠 부분은 애니메이션을 따로 주려고 휠 자체는 하나의 더미에 귀속되지 않게끔 따로 빼놓은 상태로 대신에 바디 조인을 바디에 페어런츠를 걸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다 리깅을 박아서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만의 애니메이션을 가질 거예요. 자, 우선은 뼈부터 위에 박아 봅시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Shift A를 눌러서 자, 아마추어를 생성을 해요. 자, 지금 아마추어를 생성하려고 보니까 우리의 지금 3D 커서도 밑에 있고 오리진 자체도 밑에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세팅해 볼까요?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했을 때 Set Origin이라고 있죠. 여기에 우리는 오리진, 지금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에 지오메트리를 기준으로 오리진을 할 거니까 여기에 중앙에 와서 딱 붙었어요. 자, 그런 상태로 Shift S를 눌러서 자, 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택된 오브젝트를 따라서 오브젝트가 선택이 안 됐네요. 다시 Shift S를 눌러서 자, 셀렉트된 오브젝트에게 커서가 가라고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을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3D 커서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중심의 축에 우리가 Shift A를 눌러서 아마추어를 갖고 오면은 여기에 생성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마추어가 제대로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안 보이니까 작업하기가 힘들잖아요. 프로퍼티즈 내용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우리 프로퍼티즈에 보면은 사람이 달려가는 모양으로 생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데이터 버튼이에요. 우리가 모든 오브젝트 메쉬도 데이터 버튼을 갖고 있었죠. 메쉬의 데이터 버튼은 EI였어요. 그물망처럼 생기네. 근데 지금 우리는 아마추어를 선택하고 아마추어의 데이터를 클릭을 했는데요. 보면은 뷰포트 디스플레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뷰포트 디스플레이에 여기 인프론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인프론트가 체크가 되면 사방팔방 어디서 봐도 얘가 오브젝트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요렇게 갖다 놓은 상태로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스케일 조절하셔도 되는데요. 원래 스케일을 조절을 할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조절을 하는 것보다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스케일을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처럼 팁을 클릭하고 얘를 익스트루드를 시켜서 왼쪽 어깨 빼주고 다시 익스트루드에서 팔꿈치 빼고 다시 익스트루드 손목까지 빼고 한 번 더 이렇게 뽑았어요. 자, 그럼 반대쪽도 갈 수 있겠죠? 익스트루드 어깨 빼고 익스트루드 팔꿈치 손목 손끝 이렇게 우선 요 정도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깨라는 게 사실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얘가 우리 이렇게 선택을 하고 볼게요. 원래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직선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왼쪽하고 오른쪽 어깨는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스케일을 누르고요. Z축을 기준으로 0이라고 할게요. 딱 해서 자, 맞췄어요. 지금 우리 중앙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심을 살짝 벗어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G 누르고 X축으로 살짝 옮겨가지고 중앙을 정렬을 다시 할게요. 자, 제가 봤을 때 3D 커서하고 오리진 자체의 위치가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팔꿈치도 선택을 하고 얘네도 동일한 선상 위에 놔야 되니까 스케일 어디로? Z축으로 0 해서 위치 맞추고 손목 동일한 위치 스케일 Z축으로 0 해서 맞추고 자, 손끝 같이 잡고 스케일 Z축 0 해서 포지션 맞춰놓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목도 뽑을까요? 목도 익스트루드해서 이렇게 뽑고 프론트 뷰에서 봐야지 제대로. 이것도 Z축 누르고 움직이면은 제대로 수직으로 쭉 뻗죠. 자, 이 상태로 측면에서 보니까 관절이 딱 맞지가 않네요. 숫자 3 눌러가지고 자, 얘 잡고 그리고 얘 같이 잡고 숫자 3 눌러서 G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팔꿈치가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에 있고 그러면 다시 스케일을 Y축으로 0 해서 같은 자리에다 맞춰주고 이것과 손목에 있는 점도 같이 자 뒤로 미룰게요. 그 전에 스케일부터 맞출까요? G, Y, 0 이렇게 스케일 맞춰놓고 G 누르고 Y축으로 밀어주고 자 얘도 다시 같이 스케일을 Y축으로 0만큼 하고 G, Y 해서 같은 포지션으로 이동시켜주고 자 그럼 어깨 여기 목에 들어가는 요 가운데 요 라인도 자 숫자 3 눌러서 스케일을 Y쪽으로 0만큼 딱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깨 부분 흘러가는 것까지 크게 어색하지 않게끔 좌표를 맞춰놓고 자 에디트 모드에서 빠져나갈게요.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요. 애니메이션을 에디트 모드 안에서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에디트 모드에서 주면 되게 불안해서 어느 순간에 튕겨나갈지 몰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이 아웃라이너를 잘 보세요. 포즈라는 게 있고요. 아마추어라는 게 있어요. 아마추어 안에 지금 본이 10개가 있대요. 본이 하나밖에 없는데 안에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각각이 몇 개씩을 가진 게 있네요. 그래서 전부 다 해서 내 아마추어 1번한테는 10개의 뼈가 있는 거예요. 10개의 뼈가 있는데 이 10개의 뼈를 컨트롤할 수 있는 포즈라는 게 있어요. 이 포즈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오브젝트 모드 안에 보면은 본이 생성된 이후에는 포즈 모드라는 게 따로 걸려요. 이 포즈 모드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요. 자, 여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아마추어 1의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한 값들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타임라인에 1번 프레임에다가 두고 자, 우리는 180까지의 프레임을 가졌네요. 1번 프레임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이 친구를 이렇게 딱 잡을게요. 자, 얘가 지금 오른쪽이에요. 자, 오른쪽을 로테이트 시키는데 자, 저는 X축을 기준으로 앞, 뒤로 이렇게 흔들 거예요. 그래서 자, 앞으로 너 살짝 나올래?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변화된 값에 대해서 I를 눌러서 자, 애니메이션 키를 만들어요. 자, 애니메이션 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서머리에 키가 안 들어왔어요. 자, 애니메이션 키 들어와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얘는 뒤로 뺄게요.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테이트에 X축을 기준으로 뒤로 빼고, 자, 여기에 I를 눌러서 키를 잡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자, 1번 프레임에 얘네, 우리가 로테이트 값을 줘서 X로 움직였는데, 자, 이 상태에서 I를 눌러서 아까 키가 안 잡혀서 지금 다시 잡은 거예요. 자, 요렇게 한 스텝이에요. 근데 팔을 휘휘 돌리는 데는 한 20프레임, 아니야. 40프레임 갈까요? 20프레임 합시다. 20프레임.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야지 한 스텝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요 값을 기억했다가,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자, 다시 로테이트 시킬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이렇게 뒤로 뺄게요. 이렇게 빼고 변화된 값이 있었어요. 타임라인에서 I를 눌러서 픽스 시켜주고, 자, 둘이 똑같은 포즈로 뻘쭘하니까 너도 로테이트를 해서 X축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팔을 흔들면서 걸을 거예요. 그리고 I 값을 눌렀어요. 자, 지금 제가 요렇게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없으니까 멈춰버렸네. 자, 얘를 컨트롤 C 하고 40번째 프레임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복제를 할게요. 자, 요렇게 해놓고, 자, 너는 총 40,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부터는, 자, 40에서 80까지는 이 키 그냥 복제해도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 컨트롤 C 누르고 60번째 프레임에다가 V 했어요. 자, 다시 너희 전체를 다 복사를 하고 여기다 놓고 컨트롤 C 60에다가 V,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번부터 이렇게 가지는데 중요한 건 지금 오른팔만 움직이지 왼팔이 안 움직이고 있죠. 아, 왼팔이 움직이고 오른팔이 안 움직이네요. 그럼 얘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를. 자, 그러면 여기도 얘를 잡고 40에다가 복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1번 프레임하고 우리가 1번에서 시작하는 이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이 180에서 시작하는 프레임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 바퀴 돌고 시작점하고 똑같은 지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루프가 되지는 거예요. 이 루프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밑에 바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팔은 움직이니까 바퀴 쪽으로 갈게요. 자, 이 바퀴를 이제 에디트 모드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포즈도 안 쓸 거기 때문에 포즈 모드 굳이 유지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얘를 메테리얼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 메테리얼에 한 번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뼈는 움직이는데 얘가 안 움직여요. 그쵸? 얘네를 두 개를 연결을 해줘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바디가 이 아마추어 안에 속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일 합리적인 방법, 바디에 아마추어를 컨트롤 P를 눌러서 페어런츠를 거는데 얘한테 제일 중요한 게요, 이거예요. with automatic weight, 같이 갈아야 돼요. 부모를 지정해줘서 얘한테 담겨있는 애니메이션이 같이 갈 수 있게끔.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제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분명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오브젝트가 이탈이 된 건데요. 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음에 이거를 제가
합체하면서 이거 테스트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누락시킨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서 지금 저는 편집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수정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없어서 이 상태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웨이트 페인트라고 보이시죠? 자, 이 웨이트 페인트를 클릭하고 나면 브러쉬가 있고요. 이 브러쉬로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류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사실 얘는 얼굴 부분은 리깅 자체를 박지 않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오류가 뜨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안정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 오브젝트가 밀려나와 있는 부분들, 얘가 이탈된 부분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애니메이션 안 넣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여기 믹스를 열어보면은 믹스에 애드라고 있고요. 애드 안에는 이 세츄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얘로 합시다. 서브트랙이라고 되어 있는 애로 합시다. 얘를 가지고 여기를 문질러요. 자, 이걸로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들을 수정할 수 있게끔 지워주는 건데요. 지금 얘는 파란색으로 안정화가 된 부분이라서 문질러도 그 값이 영향을 안 받네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문지르니까 자, 여기는 또 파란색이 먹어요. 자, 이게 파란색이 먹었다는 거는 수정이 되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빨간색이 없어지고 자, 이게 파란색으로 안정화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페인팅을 파란색으로 다 해주고 수정을 해놓고 애니메이션을 굴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오브젝트가 구현이 되죠. 근데 지금 저 너무 아쉬운 게 이 부분, 저 데이터를 제가 합체를 하고 원본을 따로 빼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저 부분을 수정을 못 한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팔이 같이 움직이죠. 자, 이렇게 팔이 같이 움직이고, 자, 웨이트 페인트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넘어올게요. 얘가 안 움직여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바퀴를 제자리에서 굴려봅시다. 바퀴가 제자리에서 굴러가는 거 제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얘를 선택하고 타임라인 1번에 가서 스타트고 얘가 타임라인 1번에 가서 지금 이 키에 대한 변화값이 없죠? 근데 이 상태로 I를 눌러요. 그래서 나는 너를 처음은 이렇게 0도에서 시작하지만 네가 10번 프레임에 갔을 때 난 너의 이게 지금 X축으로 회전할 거예요. X축을 기준으로 앞으로 굴러갈 거기 때문에 X축이고요. Y축으로 굴르면 얘가 이렇게 굴르는 거예요. Z축을 기준으로 굴르면 이렇게 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는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얘를 X축을 기준으로 10번 플레인 갔을 때 360도 회전시키고 넌 I. 자, I. 지금 1번 프레임에 걸어놓은 키가 없어졌어. 오브젝트 자체가 해제가 되는 바람에 자, 얘를 360도에서 I라고 해서 키를 줬어요. 자, 그럼 돌 거예요. 얘도 자, 20번째 프레임에서 40, 180까지 타임라인 가질 거니까 마지막은 시작하는 점하고 동일. 자, 이렇게 해서 뒤쪽에 있는 이 뒤쪽에는 가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삭제하고 자, 동일하게 굴러갑니다. 자, 우리 배운 거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이번에는 패스를 따라서 따라가게끔 만들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뼈와 그 다음에 얘가 패스를 따라서 이 로봇을 데리고 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는 거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각자가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뼈 움직임을 모두 수용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Shift A 눌러서
그다음에 커브에서 패스 가지고 오고, 자, 패스가 공중부양했네요. 자,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G, Z에서 밑으로 내려놓고, 자, 이 경로 따라 갑니다. 그래서 자, 얘를 어떻게 해요? 에디트 모드로 가서 점을 잡고, 자, GY 앞으로 좀 뺄게요. 그리고 얘도 GY 하고 GX 해서 약간 옆으로 빼고, 그 다음에 GY 해서 앞으로 좀 빼고, GX 해서 옆으로 더 빼고, 다시 GY 앞으로 빼고, 얘는 GX에서 얘 앞으로 갖다 놓을게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제는 이 에디트 모드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오브젝트가 우리가 이제 컨트롤해야 되는 애는 누구예요? 얘를 컨트롤하면은 얘가 제일 상위 개념이에요. 이 바디가 아니라 이 바디에 트래킹되는 페어런츠로 얘가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얘만 컨트롤하면 돼요. 그래서 얘한테 뭐라 그럴 거냐면, 자, 아마추어야, 내가 너한테 자, 패스 값을 통해서 너의 움직임을 통제할 거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 바로 컨스트레이션이죠. 근데 얘는 지금 아마추어한테 가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됐네요. 활성화가 안 됐어. 그럼 못 쓰나? 이 위쪽으로 볼게요. 자, 이 위쪽에 얘 오브젝트 선택하고 얘한테, 자, 얘도 아마추어라고 똑같이 떠요. 그리고 자, 팔로우 패스라고 해놓고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애는 누구예요? 여기 넙스 패스 값에서 얘를 클릭해서 했더니 지금 이제 얘는 여기에 와서 붙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와서 붙을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 지금 얘가 움직이면서 따라가는 게 누구를? 팔로우에서 커브 값을 가지고 가요. 얘 커브 값을 가지고 왔더니 지금 좌표가 뒤집어졌어요. 자, 마이너스 Y로 해볼게요. 자, 지금 얘가 원래 정면을 보고 있었다가 지금 커브를 따라가라 그랬더니 커브의 위치에 맞춰서 얘가 회전을 휙 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누구한테 주느냐가 우리한테 지금 관건이에요. 이 패스를 따라가지만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통제하는 권한은 얘 커브가 가졌기 때문에, 자, 얘한테 가서요, 이 데이터 부분을 볼게요. 데이터에 패스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어요. 패스 애니메이션이 우리가 총 100프레임을 180프레임을 가졌으니까, 자, 나는 이벨루에이션 0일 때는 아무 값도 없어. 그치만 내가 숫자를 점점 높여서 180까지 가면은 내가 목표하는 지점을 도달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180을 넘어섰더니 아예 패스 바깥으로 뿅 하고 나가버렸어요. 자, 0으로 내려왔더니 이것도 패스 밖으로 나가네요. 자, 그래서 너 나가지 마 하고 이 클레임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값이 넘어서도 오버 값이 프레임을 우리가 지정해놓은 180이라는 프레임을 넘어선다 해도 얘는 여기서 걸려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애니메이션 잡을 때요, 이 팔로우 체크해놔야 돼요. 이 팔로우를 체크를 해놔야지 오브젝트가 회전값을 가질 때 방향이 변형이 될 때 같이 따라서 변형이 되지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할 때는 꼭 팔로우를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같이 몸통을 틀어가면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키를 삽입을 해볼게요. 자, 1번 프레임일 때 여기다가 나는 너를 1만큼 가게 하고 I를 눌러서 인정. 자, 그 다음에 180에 갔을 때 나는 너가 180만큼 이동을 해줬으면 좋겠어. 인정.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키 값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 잘 확인했죠?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시커멓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지금 갖고 있는 값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값이 조명도 없고 카메라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우선은 여기에다가 조명을 먼저 넣을게요. 그래서 저는 Shift A를 눌러서 스팟라이트를 하나를 가지고 올게요. 스팟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Z를 눌러서 약
약간 위쪽에다가 살짝 위쪽에다 배치를 하고 지금 아마 빛을 쳐주는 바닥면이 없어가지고 이 느낌이 더 안 사는 것 같은데 Shift A에서 플레인 하나 갖고 올게요. 자, 지금 오브젝트들이 죄다 이 오리진 위치가 잘못돼가지고 자 컨트롤 Z 누르고 Shift S 눌러서 저는 이제 월드에다가 3D 커서를 보낼게요.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 Shift A를 다시 누르고 플레인을 누르면 바닥에 자 이렇게 잡히죠? 이렇게 놓고 스케일을 더 키워도 되겠어요. 자, 바닥을 넓게 넣고 지금 스팟도 위로 좀 더 올라와도 될 것 같아요. G, Z 눌러서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스팟의 강도를 제가 500까지 올려볼게요. 500까지 올린 상태로 보니까 이 경계면이 너무 똥 떨어지는 게 제가 레디어스에서 5 정도로 주니까 약간 스무스하게 번지죠. 이렇게 번지게 만들어 놓고 하얀색 말고 약간 노란 밝은 노란 조명으로 은은하게 뺄게요. 자, 이렇게 빼고 그럼 바닥에다가도 우리 매테리얼 삽입해 주십시다. 매테리얼을 바닥은 뭐 하얀색 바닥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상태로 딱 봤을 때 우리가 그 주광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오브젝트 자체가 약간 이렇게 어두치침하게 계속 보여서 화이트도 원래는 위에서 조명이 내려지면은 밑에서 반사광이라고 해가지고 튕겨 올라오는 맛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보여요. Shift A를 누르고요. 라이트에서 선라이트를 하나 갖고 오는데 이 선라이트는 굉장히 크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밝아졌죠. 자, G, Z 눌러서 얘도 약간 위로 올린 다음에 자, 이 조명은 아예 통제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예 어둠으로 살짝 깔아 놓을게요. 제가 어둠을 깔아 놓는 이유는 지금 가슴팍에다가 이 조명을 쏴놨는데 이 조명이 밝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게 지금 뽑고 있는데 자, 이게 이렇게 잡히다 보니 오브젝트를 반대로 얘를 주광을 살짝 앞에다 놓을게요. 제가 GY를 눌러서 앞으로 좀 뺀 다음에 얘가 이쪽을 살짝 비출 수 있게끔 컨트롤 Z 얘도 GY로 이렇게 놓고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Y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면 앞쪽이 너무 그림자가 지지 않겠죠? 이렇게 놓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팟라이트가 뒤에서 고정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스팟라이트한테도 자 선은 그렇다 쳐도 너는 따라와야 돼. 누구를? 이 오브젝트를 우리의 주인공을. 그 다음에 스팟도 얘를 이 자리에다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G 하고 Y를 눌러서 앞으로 살짝 뺀 다음에 자 이렇게 놓고 자 이 스팟라이트한테도 패스를 따라가라고 하려고 그러면 제약을 걸어야 되잖아요. 자, 컨스트레인 선택하고 여기에서 팔로우 패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올 거는 넙스 패스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너도 얘를 따라가 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1번 프레임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는 누구도 따라와야 돼요. 카메라도 따라와야 돼요. 아니면 카메라는 따라오지 않고 프론트 뷰에다가 가만히 놓고 얘가 점점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Shift A 놓고 자 카메라 어딨니? 카메라 오세요 하고 카메라를 탑뷰에서 볼게요. 카메라가 지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커서가 여기서 끝나네요. G 하고 G, Y를 눌러서 이렇게 빼주고 자, 0을 눌러서 카메라 위치 잘 보겠습니다. G, Z 눌러서 위로 올려주고 자, 위로 너무 올라가면 각이 안 나오니까 저는 로테이트를 시킬 거예요. 어이구. 자, 로테이트를 어느 축을 기준으로 시켜야겠어요. 지금 X로 넘어가요. G, X에서 고개를 살짝 밑으로 꺾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G, Y로 뒤로 더 빼줄게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는 따라서 움직이지 않지만 오브젝트 자체가 앞으로 다가오네요. 그러면 지금 엔딩이 이쪽 끝에서 끝나니까
자, 이 상태로 렌더링 걸 때 어떻게 하시죠? 렌더링 걸 때는 렌더에서 애니메이션 누르면 되는데, 렌더 거는 방식은 이 프린터에서 아웃풋을 세팅해 줘야 돼요. 이 프린터가 아웃풋이에요. 자, 세팅을 할 때 위치 경로 지정한 거 확인하고, 제가 테스트용은 굳이 100% 뽑을 필요 없다 해가지고 저는 50%로 줄여놨어요. 프레임 레이트는 여러분 24프레임, 그 다음에 29.97프레임, 30프레임 요게 디폴트고, 우리 VR 공간 갈 때는 60프레임까지 넘어가죠. 그 다음에 총 이게 뭐예요? 1번부터 180개의 프레임을 가졌는데, 스텝은 뭐 한 칸 건너 한 개씩 할 건지 아니면 10칸 건너 한 개씩 할 건지, 자, 그 스텝을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파일의 확장자는 뭐예요? FFmpeg이고, 자, mpeg인데 mpeg4로 해서 mp4 사이즈로 익스포트 시킬 거기 때문에 요렇게 세팅을 해놓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사운드 같은 값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렌더에서 애니메이션 렌더 이렇게 해서 렌더 걸고 보겠습니다. 렌더링이 끝났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재생시켜 볼게요. 저는 mp4 파일로 받아줬는데, 이 팔 너무 아깝네요. 기껏 만들었는데 팔이 따로 놀고 여기 이렇게 파츠가 쪼개져서 나오는 게, 지금 바퀴 회전하는 것도 잘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이 저보다 더 예쁘게 잘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연습 많이 하시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봐요. 안녕.